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 상담풀이는 그 탤런트이자 뮤지컬 배우인 그 박혜미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열정과 그리고 그 끼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이혼을 한다고 또 발표가 났고 해서 그분의 이제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시고 재혼을 또 한참 그 연하남하고 결혼 생활을 한 25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이혼을 발표하면서 그분의 사주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참 좋을까, 그걸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제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12시간 다 대입해서 현재 그분하고 가장 그 정확하게 떨어지는 시를 찾아서 풀이를 해봤거든요. 그 태어난 시를 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올해 한 해 남편과의 어떤 그 안 좋은 게 작년에도 안 좋았겠죠. 사고 때문에 남편의 사고, 음주 사고, 그리고 올해 이혼, 그런 것들을 신년 운세로 또 찾아보고, 또 그 전에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살아왔던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그분의 끼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사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맞다고 생각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자리는 요 새라고 써 있는 자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 도화살 있고요. 또 중궁에 이렇게 도화살이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연지에도 도화살이 있죠. 굉장히 도화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도화살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새의 모습은 우리가 화로 보여지는데, 근데 일반 명리로는 병자일주생이시더라고요. 그럼 병자일주면 이제 양화죠. 여기서도 똑같이 불로 봅니다.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성격과 성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이미 이제 불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왕한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열정적이고 그런 어떤 그 따뜻한 면도 있고 예의도 굉장히 바른 분이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분의 특징이 재성이 되게 왕하게 돼 있어요. 재성이 되게 왕하죠. 양쪽에 재성이 두 개나 있고 재성이 두 개가 모두 관을 생해주고 있죠. 금생수 금생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간에 손, 내가 뭔가 활동적이고 계문의 생기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분은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기 넘치고 그리고 굉장히 활달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성과 또 합입니다. 재성과 합이다 보니까 모든 기운이 이 금기운으로 가 있어요. 금기운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분은 성향이 그 화이긴 하지만 이 모든 기운이 이게 금 기운으로 와 있기 때문에 금의 성격을 되게 많이 띠고 있어요. 거기다 금생수 하고 있죠. 재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성격은 좀 화려하고 좀 예의도 바르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시를 찾을 때 그분의 성향이나 인상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많이 유추를 해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금기운이거나 금의 성질을 갖지 않았을까? 이 관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금기운이 강하고 강한 어떤 성향이 보였거든요. 근데 사주상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기운이 이렇게 많을 경우는요, 그 외모적이나 성격이 좀 나타나요. 특히 이 금 같은 경우는 일간하고 합들은 그 자리가 우리가 뇌궁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급진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분의 특징이 중간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보시죠. 제가 항상 설명하기로는 이 관의 모습을 좀 봅니다. 관은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남자를 가리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도화살이 있죠. 남편분도 어느 정도 끼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남자를 만날 확률이 되게 많고 좀 예술가적인 남자를 만날 확률도 상당히 많아요. 수기운의 남자는 약간의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망신살도 있어요. 그럼 남편 문제, 남편을 일한 망신살 일단 들어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인수가 공망해.
인복의 공망에 그리고 그렇게 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 거는 그분의 어떤 운적인 거, 뭐 아마 계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사주 안에 그런 기운이 있었고 본인은 아마 어느 정도 선까지 아마 14살, 14살, 15살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운기가 좀 사라질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가 동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인복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관인상생이 안 돼요. 이 사주는. 자, 그러면 여자 사주에 관인상생이 안 된다. 난 내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죠. 네, 재생간을 해주거든요. 손도 굉장히 왕해요. 여기 이렇게 동하진 않았지만 손이 굉장히 왕해서 되게 활동적이고 할 일이 많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열정을 보이고 재생간까지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다 모아서 관을 생해주죠. 그 관을 성해준다는 거는 물론 이름도 날 수 있고 뭐 아니면 남편을 내가 뭐 밀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 관상생이 안 되면 그게 내게 돌아오지 않고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또 손이 왕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순국간도 한다, 관을 밀어낸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상 본인이 그렇게 신앙하진 않아요. 인수도 동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뭔가를 바쁘긴 하지만 항상 힘들다. 뭔가 에너지가 딸린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제가 이렇게 왕한 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일을 하고 움직이고 돈도 벌고 재성에도 복덕이 있고 또 일간과 뭐 이렇게 합이 들어 있으면 뭐 돈은 벌어요.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이 안에 사명살이 같이 들어 있어요. 본인 자신이 사명살이야. 그래서 이게 재성과 합이 들면서 계속 문서가 깨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 45세 이후에도 천반에도 사명살로 계속해서 이제 본인하고 자리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 인사신사명이라고 해서 나에게 굉장히 기복 있는 좀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관의 문제, 이 관의 문제가 어차피 관상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손도 왕해서 가끔씩 극간을 하죠. 극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사명살이 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대운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대운이 지금 57세예요. 57세인데 지금 54세에서 59세까지 대운에 와 있어요. 어떤 대운에 와 있냐? 지금 현재로는 귀대운에 있습니다. 귀대운, 귀라는 것은 이제 남편 문제, 남자, 그 관귀니까 두 번째 남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이고 신년 운세로 들어가면은 이게 그 남편과 인수가 동시에 깨져나가는 3사를 당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이 59세가 넘어가면 그 3살의 기운에서 벗어나긴 해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성향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이고 재생간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사명살이 있는 분의 특징이 되게 과감해. 그래서 뭔가를 일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실패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해. 돈을 벌면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전문가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고 이분이 뭔가를 기획해서 관을 키운다. 내가 크게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언 부담이 있어요. 이런 사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물론 좋은 운이 올 때는 뭐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하면 좋냐면 그 배우를 양성하거나 내가 가르치거나 그들을 키워내는 가르치는 입장, 그러니까 선생의 입장, 그럼 뭐 예를 들면 배우 아카데미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가르치는 선생 쪽에 있는 게 훨씬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걸로 그게 가장 좋아요. 본인이 신약하기 때문에 그걸 써야 돼.
근데 그걸 갖고 뭐 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에 걸려들었을 때는 그런 게 파괴되는, 문서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손도 워낙 왕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벌리는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에너지가 너무 딸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보다 내가 전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60대가 되면은 또 운이 한번 바뀝니다. 그때 들어오는 운이 근데 겁재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항상 살얼음판에 사실 있어요. 60에서 66세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 조금 가까이 많이 사귀는 거는 좀 자제하고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겁재운일 때는 돈과 관련된 일 그런 일은 조금 버리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로 운이 좀 운도 운이지만 이런 식으로 삼살 삼형만 이런 게 있을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굴곡이 있고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체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어떤 때 어떤 해 뭐 이럴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가급적 최소한의 규모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아주 갑자기 뭔가를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는 금물이다. 굉장히 침착하게 다 따져보고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의 인생이 사실 이제 내가 뭔가를 해내고 노력하는 그런 쪽을 모든 이렇게 공부하는 쪽 그리고 가르치는 쪽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이렇게 삼고 일하시면은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사주상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요. 남편 복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사주 자체가 관인상생이 안 되는 분. 무조건 제 생관을 해주는데 밀어주고 뭐 내가 많은 걸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때에 못 이렇게 많이 문서랑 남자를 다 잃게 되는 삼살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야 돼요. 뭐 그 이름을 날리려거나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담도 이거는 내가 많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리키면서 선생의 위치에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삼형삼살이 있는 분들은 사실 기복이 있다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왕하지 않으면 그걸 고스란히 내가 받아요. 이분이 조금 신앙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신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데미지가 좀 강해서 아마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분이 굉장히 힘든 과정은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신앙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오뚜기처럼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처음에 굉장히 힘겹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원래는 이렇게 뭐 잘 나가신 뭐 좋은 그런 사주를 좀 풀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풀었던 것은 제가 또 이분을 좋아했고 앞으로도 좀 잘 풀리고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피해갈 거 조심해야 될 거 포함해서 사주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물론 박혜미 씨가 제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 사주 안에서 공통적으로 또 다른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내가 연예인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주를 뭐 쫙 풀어준다 이 느낌보다는요. 그분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뿐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의 방향을 조금 더 안전적인 방향으로 가시면 어떻겠냐. 이분이 뭔가를 막 투자를 해가지고 뭐 기획사를 하고 뭐 크게 투자하면 이분은 안 돼요.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안정적으로 가야 돼. 안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그 사람 밑에 가서 무슨 그 어떤 그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기운 밑에서 내가 성실히 일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스스로 뭘 하기에 내가 너무 벌려놓으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서 사주 풀이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또 다양한 사주 샘플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